우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대권을 위한 정책 도박이다, 선거 포퓰리즘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인 유불리보다 민생을 먼저 챙겨달라는 입장인데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그 실효성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최신덕 경기도 의원 그리고 이재진 세안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다룬 바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본격적인 그 시행을 알렸습니다. 4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네, 경기도는 지금 이제 국가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려고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 대상 기본소득제 시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달 4월부터는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즉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이 지급시까지 경기도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자는 모두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하게 됐는데 그만큼 이 사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민들이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네.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자영업자, 직장인, 노인, 뭐 학생, 어린이 할 거 없이 모두 다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시절이라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는데 그 미력 하나마 이렇게 힘이 되지 않겠나라는 게 경기도와 경기도의 판단입니다. 네, 발빠른 결단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시적 구호 성격의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이냐 하면 재난 기본소득, 이 재난이라는 말을 빼놓고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된 배경이 있어요. 그 기본소득의 도입 배경은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 일자리, 특히 이제 저임금의 일자리는 AI가 전부 대체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이 없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게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2016년에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우리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가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는 20%밖에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유명해졌는데요. 이처럼 기본소득의 도입 배경이 좀 다르고 이 기본소득이 또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다. 그리고 무조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개별적이어야 되고 현금 위주로 지급이 돼야 되고 또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된다는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에 과연 지금 이야기하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맞지를 않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정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달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난에다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혼돈을 줄까라는 그런 해석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죠. 문제점 혹은 우려점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사실 야당에서는 이 재난 기본소득이 재난 기본소득보다 긴급 구호 자금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난 기본소득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개개인에게 10만 원씩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라는 것이 이제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1조 3천억 원이 넘지요. 그에 반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긴급 구호 자금은 일단
대상이라든지 그다음 문제의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산을 좀 집중해주고 재원의 확보도 역시 국가 재원보다는 기존의 유동성 자금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네. 해서 좀 하자.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지역의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핀셋 지원을 하자라는 차원으로 재난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죠. 상황이 지금 좀 더 불경기라서 어려우니까 우선은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우선은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또 나중에 세금으로 다 갚아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연금 타는 입장이라서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제 힘들지 그만큼. 근데 실질적인 임대료 그거를 더 해줬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별적 지급이냐 또 보편적 지급이냐 두고 지금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장덕천 부천시장도 10만 원씩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또 한편에서는 이 선별적 지급 대상 기준을 선별하기 위해서도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적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좋은 학습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 때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을 텐데요. 결국 IMF 이후에 우리가 치렀던 대가는 너무나 똑똑했습니다. 대기업, 금융, 할 거 없이 공적 자금이 수십 조씩 네. 투여되고 국민들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는 그때보다 더욱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보통의 평가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이것이 긴급 처방의 성격이 있지만 재난 기본소득이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효과 이렇게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훨씬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교수께서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대상을 국한했을 경우에 적재적소에 갈 수 있느냐 또 시간적으로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첫째 아까 말씀하셨던 그 IMF라고 하는 사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외환위기 그렇죠. 부족에 대한 문제였어요. 네.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굳이 비교한다면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사건,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약간의 패닉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게 있고요. 특히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또 어떤 그 적재적소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또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돈을 10만 원씩 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리고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핀셋 지원을 해야 된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부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부천시의 인구가 87만 명 정도 되니까 1인당 10만 원씩 하면 870억 정도 지원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200만 원 400만 원씩 지원을 갖다 오히려 2만 개 기업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거든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 매출과 관련돼서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관련돼서 매출을 보면 사실 인터넷과 관련된 매출이 전체 소매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했을 때 더군다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죠. 바깥에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돈을 쓴다? 그 어떻게 쓰겠습니까? 오히려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것도 한 번 10만 원을 주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로는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흐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핀셋 지원이냐 보편적인 지원이냐 결국 그 대상의 차이일 텐데 이번에 추진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10만 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금액으로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 말 그대로 그 지역 경제 긴급 수혈이 될까요? 경기연구원이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 네.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생산 유발 효과라고 하죠. 이것을 약 1,235억 정도, 1조
1,235억 정도 보시고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한 6,200억 정도를 이야기하시고 취업 유발 효과는 한 5,630명 정도를 이제 조사했다고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긴급 처방인 거 맞습니다. 긴급 처방인 거 맞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지만 지금 이거 지역화폐 특성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역화폐로 이것을 지급하려고 하는가? 지역화폐가 그 지역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 이것을 현금으로 줬을 때 문제점은 대도시 쏠림이나 저축이나 이러한 네. 또 부작용이, 의도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역화폐가 각 기초단체에서 많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준용하는 그런 식으로 지급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하는 이 비용이 저금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재진 교수께서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이 긴급 수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뭐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례로 볼 수 있었던 것이 2009년도에 일본이 당시에 12,000엔에서 20,000엔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했어요. 현금 지원을 했죠. 맞아요. 예, 그랬는데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경제적 부흥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융위기와 같이 그때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었던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경기연구원의 보고서 역시도 전제 컨디션이 좀 달라야 돼요. 지금 바깥의 활동을 자제하라 라고 하고 있고 네. 그 자제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메시지고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보호 본능에서 마스크 하나 사겠다고 지금 달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외부적인 효과가 지금 전혀 활동을 갖다 보장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과연 돈 줬으니까 나가서 활동해라. 이것은 사실은 활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저는 더 나아가서 본다면 사실 상품권의 할인 현상, 예를 들면 나는 상품권이 필요하지 않고 현금이 필요하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오히려 현금화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대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 효과가 우리가 생각했고 연구원에서 분석했던 것보다 훨씬 미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정책을 써도 뭐 문제점은 발생하기 마련일 텐데, 그렇다면 이 재난 기본소득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골목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뭐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첫째,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만나기 이전에 그렇다면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럼 그때에도 사실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어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급상승을 시켰죠. 그로 인해서 많은 골목 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지 못해서 부부가 밤낮으로 사실은 그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대규모로 발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졌죠. 사실 그런 경제적 실책의 효과가 있어서 그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었고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더 만들어진 것인데 네.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의 자영업 비율이 전체 사업 산업의 25%, 미국 같은 경우에는 7%, 일본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자영업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특히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매 매출이 전체의 30%인데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년 20% 이상씩. 그렇다면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앞으로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예산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소상공인들의 전문성 함양, 소상공인들의 특화성, 역사성, 전통성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회성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 있는데 실제로 홈페이지가 가상현실을 도입한 홈페이지, 그래서 그 시장을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마치 내가 시장을 간 것처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버추얼한 그런 그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국민들 누구나가 좀 쉽게 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지는 생활 상태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더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는 재원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1인당 10만 원씩이라고 해도 1조 3천억 원이 드는 그런 아주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게 되면 다른 곳에는 이 금액만큼 비게 되는데 이게 예산엔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쓰는 만큼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지 최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예. 자, 1조 3천억 그러면 막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도 이것을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께서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중앙정부 또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장에 골목 상권이나 이런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이거를 또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어떤 그 돈의 투입이라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아예 극복하는데 더욱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해서 네. 저희들이 하기로 했고요. 재원은 일단 경기도에서 재난관리기금 한 3,400억, 재구호기금 2,700억, 그리고 이제 자동차 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된 그 지역 개발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 7천억 해서 이제 요번 1조 3천억을 마련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도 급저 신용 대출이 원래 한 1,000억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500억 이상을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000억 예산 중에 500억을 삭감해갖고 요번 재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 기본소득은 뭐 추가 기존 세입 추가 부담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은 없었고요. 이번 재난 기본소득의 실현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실험 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하나 작은 그 사례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기가 위급하니까 결단을 내려서 하는 거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께 각각 한 1분 정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경기도민한테는 선불형 지역화폐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 시행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이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논지와는 달리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재난 구호적 성격, 그러니까 일회성에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의 종결 시점이 지금 뭐 4월이다 5월이다 우리가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발표를 했던 것처럼 전 국민의 60%가 감염이 되었을 때 면역이 가능할 거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백신이 개발이 되려면 앞으로 1년여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관리 차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염병을 조금씩 낮추는 관리 차원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사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공포감이 아니라 안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특히 환자들, 확진 환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이것을 감염의 숙주, 감염병, 멀리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었고 환자였잖아요. 그런 인식에 대한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께서도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재난 기본소득이 소액이고 일회성이긴 하지만 국가 차원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든 또는 이렇게 시대에 맞는 어떤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